Bonjour à tous! 안녕하세요, 여러분. 델프 앙 아두 장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오늘도 한 가지 유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 오늘 수업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오늘 공부할 유형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은 네 번째 경험 쓰기 여행과 관련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행과 관련돼서는 우리 휴가하고 굉장히 비슷할 수 있는데요. 또 어떤 표현들을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지 오늘 시간을 통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유형부터 먼저 볼게요. 여행이라고 하면 이제 휴가처럼 내가 다녀온 여행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가장 쉬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최근에 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예전에 몇 년 전에 다녀왔던 여행도 괜찮고요. 아니면 내가 아직 가보진 못했지만 갔다고 상상하고 써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요. 너무 여행 안 갔다 왔는데 어떻게 쓰죠? 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보통 내가 다녀온 여행이다 라고 하면 이제 가장 크게 분류가 되는 것은 해외여행인지 국내 여행인지에 대해서 먼저 이제 분간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외에 다른 활동들을 같이 우리 휴가 시간에 배웠던 그런 것들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또 특별한 여행지가 있었다라고 하면 또 그 특별한 여행지에 관련된 표현을 써주시면 또 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과 감상을 써주시면 되는데요. 내가 했던 특별한 활동 같은 것들, 예를 들어서 그냥 평범하게 뭐 산책했다, 맛있는 걸 먹었다 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나는 저번에 여행을 갔을 때 뭐 템플스테이를 갔었다 라던가 굉장히 독특한, 그래서 뭐 아주 새벽에 아주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그죠, 불공을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스님들이 먹는 식사를 같이 먹었는데 고기가 빠진 식단이었다, 뭐 이런 식의 좀 특별한 경험들을 써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게 여행이다 보니 뭐 날씨나 풍경 같은 걸 같이 넣어주셔도 되고요. 누구랑 같이 갔는지 동반자를 써주셔도 되고, 마찬가지 나의 개인적인 감상을 꼭 하나씩, 한 문장씩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렇게 특별하게 또 특별한 여행지를 얘기를 해보는 표현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 오늘의 문제 바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 오늘의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Vous avez choisi un voyage intitulé Découverte régionale de Dijon en France. Pour raconter votre séjour, lieux, dates, activités, visites sur votre blog pour vos amis francophones. Vous donnez vos impressions sur ce voyage. 이렇게 나왔어요. 자, 볼게요. 문제가 되게 긴데. Vous avez choisi, 당신은 골랐어요. 뭘 골랐냐면 un voyage인데 intitulé. 제목이 붙은 여행을 골랐어요. 즉, 내가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거기다 제목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뭐라고? Découverte régionale. 지역 발견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며칠 동안 가는 거냐면 10일 동안 어디로? 프랑스로 가는 여행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vous racontez votre séjour. 당신의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뭐를 포함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냐? 1번 lieu, 장소. 2번 date, 날짜. 3번 activité, 4번 visit. 이거는 활동, 얘는 관광, 어떤 방문을 했는지, 관광을 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 날짜, 내가 한 활동, 그 다음에 관광, 이 네 가지를 포함해서 내용을 써야 하고, 어디다 쓴다? 블로그에 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의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즉, 블로그에, 그죠? 친구들을 위해서 쓰는 거고, 또 추가를 해줘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나의 감상에 대해서 써주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5가지 요소들을 담은 정답을 써주셔야 할 건데요. 블로그에 쓴다고 생각하고 내용을 상상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 뭐 있는지 볼게요. 일단은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육하원칙에 육각해서 뼈대를 잡으시면 돼요. 이번에는 육하원칙 대신에 우리가 써야 하는 포인트들이 5가지가 있으니까 그걸 토대로 한번 잡아볼게요. 일단은 장소. 어디로 정할 거냐면 저는 옛날에 제가 프랑스에서 어학연수를 할 때 노르망디 지방에 있었는데 노르망디에 에트르타라는 관광지를 갔다고 할 거예요. 에트르타라고 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바다예요. 해변인데 양쪽에 코끼리 절벽이라고 아주 크고 엄청나게 높은 그런 이제 절벽이 있습니다.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요. 북부 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 되시면 가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아주 예쁜 관광지예요. 그래서 큰 절벽은 우리가 엄마 코끼리 절벽, 작은 절벽은 아기 코끼리 절벽이라고 한국어로는 부르고요. 불어로는 어떤 표현으로 부르는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언제 갔다고 할 거냐면 5월에 그죠? 10일 동안 갔다고 할 거예요. 자, 이거는 아까 여기 문제에 있는 것을 제가 그대로 갖다 썼어요. 그다음 활동은 뭐뭐 했다고 할 거냐면 faire une promenade, 산책했다고 할 거고요. aller au Clos Lupin이라고 해서 이 Clos Lupin이라고 하는 그죠? 갑자기 대문자 나왔으니까 고유명사죠? 관광지를 갔다고 할 거예요. visiter le village, 그 도시, 그 지역도, 그 동네에도 제가 방문을 했고 manger des moules et des frites라고 해서 물, 홍합과 감자튀김, 그죠? 이게 북부 쪽, 벨기에 쪽에 굉장히 유명한 향토 음식인데 이 북부 쪽에서도 많이 먹을 수 있어요. 프랑스에서도. 그래서 감자튀김과 홍합을 먹었다라고 할 거고요. manger des crêpes, 크레프도 먹었다고 할 거예요. 이거는 꼭 이것만 먹었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음식을 얘기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상상해서 내용을 써주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방문지, 비지트는 뭐 했다고 할 거냐면 visiter la plage d'Étretat, 에트르타의 해변을 갔다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monter sur la falaise d'Amont et d'Aval 이라고 해서 어디를 올라갔냐면 la falaise, 절벽이에요. 다몽, 상류와 하류의 절벽. 자, 이게 아까 뭐였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큰 엄마 코끼리 절벽, 아기 코끼리 절벽이에요. 자,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귀엽게 이야기를 하는데 불어로는 그냥 상류 절벽, 하류 절벽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visiter la maison de Lupin이라고 해서 여기도 방문했다라고 할 거예요. 루팡의 집을 방문했다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감상으로는 c'était intéressant, 뭐 흥미로웠다. Le village était calme, 그 동네는 굉장히 조용했다. La plage était belle, 그죠? 해변은 아름다웠고 je me suis bien amusée, 나는 정말 재밌게 놀았다. 라던가 je vais y retourner avec ma famille, 나는 가족들과 y retourner, 그곳을 다시 한번 방문을 해볼 예정이다. 너무 좋았기 때문에 가족들과 다시 오고 싶다. 뭐 이런 식의 감상도 한번 넣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을 잡아서 우리가 한번 글을 써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행과 관련된 동사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추가적으로 볼게요. 자, 보면 se promener, 뭐예요? 그죠? 우리가 산책하다 라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visiter, 어디를 방문하다. 그 다음에 rendre visite à, 이거는 뭐예요? 어디를 가다. 역시 방문하다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visiter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voyager, 여행하다. 많이 써서 아시죠? 그 다음에 s'amuser, 즐기다, 재밌게 느끼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se promener 대신에 faire une promenade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게 꼭 이것만 써라 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다만 이걸 동사로 알고 있으면 그죠? 좋기 때문에 이 se promener, 그 다음에 faire une promenade, 산책을 하다, 산책하다 이렇게 두 가지 같이 알아두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je me suis promené sur 어디를 가다, 어디를 산책하다 라고 보시면 되고 faire une promenade를 쓰실 때는 그냥 과거 시제로 써주시면 되는데 이 se promener 같은 경우는 이게 과거로 갈 때는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대명 동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문장을 통째로 기억해 두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je me suis promené 어디 하시면 되고요. 자, 특히 이런 대명 동사의 경우는 뒤에 뭐예요? 그렇죠? 항상 성수일치 해줘야 된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는 visiter 어디를 방문했다. 자, 바로 뒤에 직접 목적어 오시면 돼요. J'ai visité le musée. 그죠? 나는 그 박물관을 방문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rendre visite à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문장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J'ai rendu visite au musée. 이렇게 돼요. 자, 이게 지금 두 가지 문장이 똑같은 뜻인데요. visit 동사 뒤에는 바로 직접 목적어가 오면 되고 rendre visite 뒤에는 아가 와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visit 동사 때문에 비슷하게 생겨서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rendre visite à, 그 다음에 visiter 명사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이 두 가지 문장을 통째로 기억해 놓으시는 게 훨씬 더 기억하긴 빨라요. 그래서 입에 붙여 놓으세요. J'ai visité le musée. J'ai rendu visite au musée. 이렇게 입에 붙여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 부분 틀리지 않도록 꼭 체크해 두세요. 그 다음 나는 여행하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voyager 동사를 쓰는데요. 뭐 이 문장은 워낙 많이 써서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정리하는 기분에서 j'ai voyagé en France, 그죠?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는 되게 많이 즐겼다. 여행이 되게 즐겼고 되게 재밌었다 라는 느낌으로 우리가 s'amuser 대명 동사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마찬가지 얘는 과거로 쓸 때 조금 시제가 헷갈리기 때문에 통째로 기억하시는 게 좋다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je me suis bien amusé 이렇게 하시면 돼요.
돼요. 자, 비양은 생략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얘는 그냥 강조해주는 표현이기 때문에 Je me suis amusé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비양을 넣어주면 정말 그죠? 즐겁게 정말 잘 즐겼다라고 얘기를 해주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 스가 붙어있는 그죠? 대명동사기 때문에 뒤에 오는 애들은 여기는 성수일치 해줘야 된다. 요거까지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가 붙는 대명동사의 경우는 항상 성수일치를 해준다. 그 다음에 visiter, rendre visite 저런 비슷하게 생긴 애들은 예문을 아예 입에 붙여서 암기해놓는다. 요거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봤어요. 이제 우리 좀 넘어가 볼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그 블로그에 쓴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쓴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은 인사를 해보죠. Bonjour. 자, 블로그에 글을 쓸 때도 우리가 항상 안녕하세요. 뭐 저는 누구입니다. 뭐 이렇게 쓰죠. 그죠? Bonjour. En mai dernier, 바로 본론에 들어가요. 지난 5월에 j'ai passé 10 jours à Étretat en Normandie 라고 했어요. 나는 10일을 보냈어요. 어디에서? 에트르타에서. 에트르타가 어디 있어요? 노르망디 지방에 있어요. 그죠? 자, 여기에 이제 시기, 그죠? 그 다음에 장소가 다 나왔어요. 기간도 나왔죠? Il faisait beau et chaud. Il faisait 날씨를 이야기했어요. 날씨가 좋고 더웠어요. 그죠? Je me suis promené sur la plage. 이제 바로 내가 액티비티 뭘 했는지가 나와요. 나는 그죠? 해변도 산책을 하고요. 그 다음에 La falaise d'Amont et d'Aval. 어디도 갔냐면 아까 나왔던 그죠? 절벽 양쪽에 있는 그 상류절벽, 하류절벽을 다 갔다 왔어요. 그 다음에 J'ai visité le Clos Lepin. Le Clos Lepin이라는 곳을 제가 방문을 했어요. 자, 여기는 어디냐면 아까 나왔던 루팡의 집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그 소설, 그죠? 루팡의 그 관련된 그 배경이 나와 있는 그 집이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도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예요. 그런데 노르망디 지방에 같이 있기 때문에 에트르타를 가면서 이 클로르팡을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한번 갔었어요. 자, 그래서 comme j'aime Arsène Lupin, 내가 아르센 루팡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죠? C'était intéressant pour moi. 나에게는 아주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면 안에 이제 그 루팡의 배경이 된 집과 그 안에 약간 그 세트처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볼거리가 좀 왕왕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J'ai mangé des moules et des frites. 그리고 나는 홍합과 감자튀김을 먹었어요. Et aussi des crêpes. 그리고 크랩도 먹었어요. 그래서 액티비티 때 음식 뭐 먹었는지도 하나 또 추가가 되었죠. C'était vraiment délicieux. 감상도 하나 더 넣어볼게요. 정말 맛있었어요. 그죠? 그다음 Je me suis bien amusé. 나는 정말 재밌게 즐겼어요. Pendant 10 jours. 열흘 동안. 그죠? Je pense que Je vais y retourner avec ma famille. 나는 생각해요. 나는 그곳에 다시 돌아가겠다고. 누구랑 같이? 우리 가족들과 함께. 왜?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좋은 데는 나중에 가족들이랑 꼭 다시 같이 오고 싶다라는 식의 나의 감상을 또 하나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지난번에 휴가에 비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장소가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에트르타라던가 노르망디라던가 클로르팡이라던가 뭐 이런 표현들을 넣어줬죠. 이게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휴가와 취미가 약간 짬뽕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답안을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나왔던 요소들을 다 포함해서 넣으면서 나의 구체적인 감상까지 같이 넣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답안도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도 이제 어떤 구체적인 장소를 담은 그런 글도 한번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관광지, 뭐 프랑스도 상관없고요. 미국도 상관없어요. 다른 나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국가에 여러분들이 직접 가보셨던 그런 장소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글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은 구체적인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여행 답안을 써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네, 마지막 경험 쓰기입니다. 이번에는 감상, 나의 구체적인 감상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표현들이 얼마나 또 더 다양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여행과 관련된 것도 특히 특정한 관광지에 대해서 관련된 표현들 쓰는 걸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직접 방문해 보셨던 관광지, 구체적인 관광지를 하나 정해서 답을 써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À la prochaine!